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지혜도 청가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마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차가운 날씨에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입양 가족들이 많이 놀라고 또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 민법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입양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계 자료가 혹시 있나요? 네, 현재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입양 건수가 5,244건이 있었고요. 네. 그중에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게 1,057건으로 약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민간 입양이 80%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전체 입양에 대한 파양 건수는 930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관에서 입양되어지는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파양 930건 중에 기관 입양을 통해서 입양된 아이의 파양 건수는 단 3건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파양 건수는 대부분 민간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입양을 하는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은 기관 입양과 민간 입양이 있죠. 기관 입양은 10단계 검증 심사를 거치고 20가지 이상의 서류 심사를 거친 후에 입양 후에도 연 4회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즉 입양 특례법을 통과한 입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민간 입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은 민법상으로 허가가 된 입양입니다. 특례법상 입양과 조금 다른 건 특례법상에서 거쳤던 그 많은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원 가정과 입양하려는 입양 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서로 합의를 하면 법원에서 허가가 되는데 그 판사가 주로 보는 게 입양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 의지가 있는지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허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후에 사후 관리도 없고 입양 부모의 부모 교육도 없어서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민간 입양 건수의 25% 정도가 파양이 된다라고 봐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입양 특례법을 통해서 입양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그 후에 입양 관련 사건들이 터지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입양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이 세상 어떤 절차보다도 더 철저하게 검사받고 나는 부모가 됐는데 어떻게 저게 스크린이 안 됐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민간 입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입양 특례법이 지금 많이 번거로워지고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입양의 경우도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부모의 자격에 대한 심사는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양 부모님들 혹시 주변에 이러한 시선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어깨 당당히 펴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더 행복한 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 가족들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입니다. 오늘은 입양 교육 베테랑을 모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입양 부모님들을 도와오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짚어보고 속 시원히 정리해보는 시간 기대해 주세요. 네, 지난 햇살이네 방송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필요하죠. 네. 어땠었나요, 반응들이? 햇세른의 방송 듣고 나서 베이비박스에서 왔던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 또 다자녀, 이거 되게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그거로 죽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다자녀를 나에게 강요해. 네. 또 100명의 손자, 손녀에 대한 꿈 아주 기발하고 멋지다는 감탄의 댓글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마루짱 투님 댓글 있었잖아요. 네, 인생 네, 한번 소개해 맞아요. 주세요. 레아 기사를 읽고서 원령이 높은 아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근데 햇살이네를 보고 나서 베이비박스 아기를 입양하겠다라고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입양 신청을 하셔서 지금 10개월 된 베이비박스 아가 입양을 진행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판결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공개해 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 같은 예비 입양 가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가정도 공개하고 앞으로 즐거운 입양의 선순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박수, 박수. 야,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게 이런 효과죠. 맞아요. 네. 좋은 얘기는 서로 나누고 네, 어렵고 힘들 때는 같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우리 같은 입양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깝다 팟빵 수수료.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용 계좌 후원은 더 감사! 네, 감사합니다. 톡톡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후원하신 분들 성함은 방송 말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많은 가족들이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시켜서 보내주셔서 지난 방송부터 입양톡에 활기를 더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죠? 너무 좋죠. 저 네. 수화 버전 너무 팬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수화 버전 2탄, 3탄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수아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요. 네, 반항하지 않고 우리 잘 모두 했다는, 네. 감탄했잖아요. 감탄하고 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 수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팍팍 보내주세요. 실수 버전도 좋고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편안하게 보내주시고 특별히 지금 방금 나간 목소리는 멀리 미국 보스턴에서 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오. 와. 네, 미국에서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목소리 후원해준 제인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alllovetalk 숫자 0입니다.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010-9245-7836으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기야 우리 캠핑 가자. 캠핑? 근데 캠핑 가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 캠핑장에 음식이 딱 준비돼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런 거 대신해 주는데 없나? 자기야 걱정 마. 클릭 한 번으로 캠핑장까지 배달해주는 먹핑 있잖아. 먹핑? 먹핑이 뭔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로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벌침으로 키운 고기와 쌈채소를 보내준대. 와 대박이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먹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하세요. 먹을 먹 캠핑핑 먹핑 워크샵 야유회 준비 먹핑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인터넷에 먹핑을 검색하세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오늘 입양 부모님들이 평소 헷갈렸던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윤정은정맘님인데요. 지금 30살, 28살 아들 둘이 있고요. 그 아래로 중2, 초등학교 6학년 윤정이와 은정이죠. 두 딸을 입양하신 김인수님을 모시고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여름에 얼음 냉수처럼 여러분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윤정은정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분이 낯설지가 않아요. 만나면 우리 꼭 큰 누님을 뵙는 듯한. 왜 그러세요, 오빠? 쟤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가족 관계가 드러나는. 네, 아주 편안하고 푸근한 네 우리 윤정은정마님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많은 게스트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이번 게스트와 이번 방송이 제일 기대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각자의 입양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 입양하면 나중에 사춘기 때 아니면 내가 입양했다고 알리면 주변에서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부분 굉장히 많은데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시면 냉수처럼 진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시원하게 풀리실 테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별명이 입양계의 내비게이션? 길었네. 좀 민망하지만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걸 준비를 해주셨나요? 나와달라는 초대를 받고 좀 고민을 살짝 했어요. 뭐가 제일 고민일까? 입양 보통- 부모들이 뭘 고민할까? 보통 입양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편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까? 아이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을까? 또 정말 입양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편견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어요. 음. 입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졌다, 주워왔다, 불쌍하다. 입양 가족들에 대해서 대단하십니다. 네. 맞아. 남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세요? 맞아요. 기르다 보면은 뭐 낳은 자녀하고 입양한 자녀 차별을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도 받고 잘 키워갖고 나중에 지 엄마 찾아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질문들도 받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입양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맞아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우왕좌왕하는 단계에서 오는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딱 좋네요. 한번 얘기하면서 풀어가다 보면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좀 시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네. 기대됩니다. 네. 이거를 문제로 만들어 오셨다고요? 질문으로? 예, 퀴즈로 한번 10개를 만들어 봤는데 10개 와, 너무 많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다 맞아야 네. 100점이죠. 네. 그냥 다 우리가 먼저 답을 말해버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잘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별명을 달달이가 아닌 엉뚱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동안 보니까 모르시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냥 엉뚱이로 앞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엘로마마는 저는요. 네. 초보맘에 딱 어울리게 걱정이. 아. 네, 이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떻게 빙의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네. 그럼 질문을 좀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낳은 자녀들도 많이 컸고 또 입양한 자녀도 많이 커서 뭐 대충 다 아는 만만한 네, 그래서 아. 만만히로 가겠습니다. 만만히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셔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제를 쭉 내주시고 저희가 답을 적어서 함께 채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X로 답하면 되는 거죠, 지금? OX 세모 또는 물음표. 잘 모르겠으면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는 상황을 정할 수가 없을 때 물음표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아우, 네. 떨리네요. 나 만점 맞고 싶은데. 아. 벌써부터 걱정이. 경쟁 심리. 네. 퀴즈 1 나갑니다. 1번? 1번. 입양은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퀴즈 2. 아이가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양 사실을 알려준다. 잠깐만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알려준다? 네. 오케이. 3번. 사랑으로 잘 키우면 다 큰 다음 입양 사실을 알려도 아이가 이해할 것이다. 4번. 입양을 공개하면 아이가 놀림을 받을 것이다. 5번.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자기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요? 6번. 아이에게 물어보고 공개 범위를 정한다. 공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우리가 제일 애매한 부분이네요. 네, 그다음 7번 나갑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7번. 입양한 부모가 진짜 부모이다. 8번 들어갑니다. 네. 친생 부모는 아이를 사랑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버린 것이다. 질문이 좀 무섭죠? 네. 9번. 후에 아이가 자라면 친생 부모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공개 입양 부모는 편견으로부터 아이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 오, 이거는 다 끝입니다. 알겠다. 너무 어렵다. 헷갈리는 게 있네요. 100점 맞을 준비되셨나요? 다 맞았어요, 넌. 정답 안 나왔는데요. 엉뚱하시긴. 어려운데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입양이 아이에게 상처다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상처가 아닐 것 같다. 왜냐? 상처가 아니다. 예, 좋은 가정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이. 당연히 상처죠. 애들이 그 남들하고 다른 뭔가를 이렇게 다 안고 살잖아요. 친구들이 싸울 때 막 그걸 네. 빌미 삼아서 놀리고 그러면 어떡해. 상처가 되겠지. 그래서 너가 걱정이구나. 난 걱정돼 죽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답의 접근을 네. 입양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조금 애를 써봤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상처가 아닐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상처는 이 아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입양됐다는 것 자체가 상처일 수 있다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으로 슬프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이거는 생각해요. 슬프게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답을 풀다 보면 이거는 상처일 수는 있으나 흉터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아주 작은 점점 작아지는 아. 흉터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거의 답을 O로 저는 정했습니다. 아. 입양한 아이 입장에서는 네. 네. 상처이긴 하나야 점점 작아지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 왜 아기들 오른손 손가락 다쳤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손님 왔을 때 저 손가락 다쳤어요 하면서 이모 나 이 손가락 다쳤어. 그럼 어디 그러면 반대 손가락 여기 그럼 한참 들여다보고 이쪽 다시 손가락 내미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답을 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다쳤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으면 그게 어느 쪽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 저희가 이제 반편견 입양 교육을 가면 아이들한테 저도 이 질문 던질 때가 있거든요. 입양의 정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되는 것은 상처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아니요. 가족이 없는 아이가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건 그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입양된 아이는 출산으로 가족이 된 아이들과는 차이점이 있어. 낳아주신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못한다는 그 상실은 있거든. 그 상처를 안고는 있단다. 입양되기 이전의 상황 때문에 생긴 상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 상처는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진 않다는 그렇죠. 거죠. 아깝다. 이제 난 90점이네. 낙제를 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2번 문제가 아이가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양 사실을 알려준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부모님 많아요. 걱정이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입양이라고 말했다가 처음부터 엇나가면 어떡해. 4-5살에 입양이라고 말해줬다가 엉엉 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오줌 싸고 그러면 어떡해. 그럼 걱정이님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맞아. 제가 그거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나이에 알려준다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애들이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할 때요. 이야. 아니면 중학교 사춘기 지난 드라마를 다음에. 보면 결혼 전날 밤. 책 보고 자기의 감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나이? 그 정도?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모는 이해를 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걱정이에요. 애가 받아들일 수 있게 논리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다 만져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보다 앞서서 이제 부모가 준비한다고 칩시다. 만약에 4살 때 이 아이는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7살 때도 또 똑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10살 때 똑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근데 이 눈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나 머리 아파 죽겠어. 하나도 맞추기 어려운데.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변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변한다고 맞아. 봐야지 옳죠.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단어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의 설명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공개 입양이 아니고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니까 내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생각하고 처음에는 울컥하는 마음에 아이 앞에서 울 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서 거울 앞에서 부모가 연습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되게 어릴 때 저 혼자 그 말 하는데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 마음이 말 좀 하기 떨리죠. 싫다. 하기 예. 싫다는 마음이 예. 더 들어서 이걸 굳이 왜 해? 못 그렇죠. 알아듣는데 예. 왜 해? 근데 그게 사실은 저를 위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제 감정을 추스리고 그렇죠. 아이를 생각하면서 예. 얘기할 수 있는 훈련. 예,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기다려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X입니다. 틀렸네. 나 어떡하지? 나 만점이 꿈이었는데. 걱정이 질문 하나만 더요. 네. 아주 아이 때부터 연습한 아이나 엄마는 괜찮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만약에 12살짜리 입양 아이의 엄마. 아직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그래. 그 시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한데 그럼 나는 이미 아이가 컸는데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지? 걱정될 것 같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누구야,
엄마가 너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제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이러이러해서 말하지 못했어. 근데 그 이유는 뭐 엄마가 가슴이 떨려서 못했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오히려 그 나이쯤 되면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가자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아는 어떤 입양 부모님은 아이한테 입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입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엄마가 가고 싶은 모임이 있는데 애들도 다 오는 데래 너 가자 그러면서 입양 모임을 계속 데리고 다녔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몇 번을 갔는데 재밌지 뭐 이러다가 근데 아이가 엄마 우리는 입양 가족 아닌데 왜 자꾸 여길 자꾸 가? 뭐 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입양 가족 맞아. 역시 만만히님이네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아, 난 또 걱정돼. 근데 늦었을 경우에. 근데 그럴 경우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사례 중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아이들이 그 말 들었을 때 어쩐지. 처음 듣는 거야. 엄마 거짓말이야가 아니라 어쩐지. 애들 벌써 정말요? 눈치로 알고 있는 뭔가 거죠. 그동안 수상했던 게 이제 꽤 애들이 맞춰지는 전혀 거죠. 모르지는 아, 진짜? 않는다는 거. 아니 그럼 다시 걱정해. 그럼 그렇게 입양 모임에 가서 엄마 나름으로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아이의 심정적으로 그래도 판을 깔아주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해. 그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있나요? 있죠. 있어요? 각 입양기관 그리고 한국 입양 홍보회. 네, 지역 모임 오시면 입양 선배님들 있고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진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나이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들으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지역 모임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또래 모임이 또 활성화가 돼서 그 또래의 아이들이 같이 만나게 해주면 부모하고 부모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아이들끼리 입양 아이들끼리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좋겠다. 네. 그게 아이들끼리. 되게, 아이들 친구 너도 입양됐어? 나도 그렇죠. 입양인데 네. 나만 아니었구나라는 그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걸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래 모임, 뭐 지역 모임 지역 그런 모임.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예. 큰 부모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나요, 혹시? 입양 부모들이 모여 있는 입양 전문가 또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한국 입양 가족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평촌역 옆에 있고요. 연중 쉬지 않고 일하시니까 언제든 찾아가셔도 됩니다. 특별히 연장아 입양 가족을 위해서 심리치료, 부모치료, 가족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좀 늦었다고 생각이 돼도 지금이라도 공개를 하는 게 낫다. 시작은 어릴수록 좋지만 아직 못하셨다면 기회는 오늘입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분명히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절대로 유턴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이가 또 유턴 전문인데. 점진적으로 나아가십시오. 공개를 했다가 그럼 다시 비공개로 돌아서는 가정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얘가 알아들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4살 때 한 번 얘기하고 엄마가 날 입양했구나. 끝. 이러면 난감해진다는 거죠. 4살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7살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최소한 중3 정도까지는 가끔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때까지는. 자녀랑 입양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예, 넌 궁금한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입양 모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초등학생 되면서 이제 나는 우리의 입양 아는 것 같고 뭐 이제 애도 뭐 다른 모임도 있고 하니까 그쵸. 하면서 입양 모임을 네. 점점 안 가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성가셔지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더라도 입양 모임 열심히 하고 입양 친구 계속 만나게 해주고 예. 아이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랑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아까 엉뚱이님 너무 만만하셨어요. 컨셉을 읽고 너무 똑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엉뚱인데? 네. 답답해 죽겠어 나. 뭐가 엉뚱해야 되는 이방톡 하얀톡 토톡 그러면 이제 2번까지 했는데 벌써 많이 틀렸어요. 네. 그럼 3번 문제는 뭐였죠?
3번 문제는 사랑으로 잘 키우면 큰 다음 입양 사실을 알려도 아이가 이해할 것이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그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지가 어떡할 거야. 그치. 걱정이도 똑같아요. 걱정이도.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알려줬는데, 어머, 그동안 그래도 사랑으로 잘 키워줬다고 큰절했다고 누가 그랬잖아. 맞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입양이든 출산이든 사랑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지. 뭐 굳이 그걸 이야기를 해? 사실은 이제 비밀 입양을 하시겠다는 예.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 그래서 뭐 굳이 얘기는 뭐 그럼 이번엔 만만이님까지도 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다 정해요. 또 빠져나가기야. 자, 다 큰 다음에 알려줬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알았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편할 수가 없죠. 여태까지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는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편안할 아이는 누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그 감정을 누구한테 풀 수 있을까요? 이 아이 마음도 다 알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나 왜 입양 보냈어요? 하고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왜 부모님께 꾸중 듣거나 좀 불편한 얘기 들었을 때 방에서 나오다가 강아지 옆구리 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동에서 뺨 맞고 서해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부모님, 지금 여태 평생까지 의지했던 이 부모님 말고는 내 감정을 드러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가 내 옆구리를 찬다고 해서 이게 나를 차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내 옆구리를 찰 때 내가 악소리 안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악소리를 낼 망정 그 심정은 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거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X로 답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저 아이한테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야라고 그쵸. 수용할 수 있는 그 더 아이 큰 사랑. 마음에 파도가 일은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닥치는 곳이 나한테 닿은 거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가라앉힐 동안 좀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네. 사랑스러운데 내가 굳이 이걸 얘기해서 그냥 너 알고 나 알고 그냥 속으로 내면으로만 알고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할 그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네. 그 마음이 계속 그 유혹이 계속 들거든요. 네. 진심이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 마음. 맞아요. 너무 내 딸이니까. 네. 그쵸. 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가 변하냐고. 네, 사랑이 변하니? 그거는 뭐 광고 사진 같아. 네. 근데 어차피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은 없다는 거를 아. 다들 인정하고 그건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는 그게 역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진실이고. 그거를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키우는 거는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공개를 늦게 해서 이 아이가 겪을 그 혼돈에 대해서는 역시 입양 부모님들께서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내가 너를 입양했단다 이 소식을 알았을 때 아이가 많이 슬퍼했었어요. 그런데 네 살 걱정돼, 나도 4살짜리가 슬퍼하는 그 소용돌이와 사춘기 때 15살이. 겪는 소용돌이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네, 다르고 또 4살이 혼란이 드러나는 그 정도는 자기 마음에 100이면 100 다 드러내죠. 그런데 10살쯤 된 애가 그걸 알았을 때는 정말 다 드러낼까요? 그 부모에게 좀 감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 때는 보통 이게 엄청나게 드러낸다고 하지만 저는 감추는 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개를 하자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저 아는 분이 지금은 50이 넘으신 어른인데 자기 고등학교 때인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일찍 공개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공개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시기. 지금부터 엄마가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한 시기가 되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시간이 길어져서 와. 신뢰가 지금까지 내가 엄마랑 가졌던 신뢰가 다 없어지는 듯한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4살짜리면 고작 4년이고 4년. 아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말 텐데 정말 15살이면
인생을 한번 재구성해야 될 만큼 큰 소용돌이가 그러네요. 되겠네요. 그렇게 어릴수록 생각하니까 자기 무섭다.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잖아요. 그게 그리고 중요하네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만이가 똑똑하지? 혹시 2호선 타고 대학 다니지 않았어요? 나도 거기 낙성대라고 거기 다녔는데. 아니 저 반평균 입양교육 강사예요. 맞아요. 여기 민정은정맘이랑 같이 반평균 입양교육 맞아요. 강사예요. 우리 손잡고 간 적도 있어요. 컨셉을 제대로 잡았구나. 이방자 사랑자 자, 다음 질문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입양을 공개하면 아이가 놀림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 걱정이 받는다. 나도 받는다? 그렇죠. 입양하면 야 너 입양됐잖아라고. 뭐예요? 안 받아 성인이 왜 그럼 자꾸 안 받아 아까부터 안 받아. 저 따라하세요. 네. 아니, 눈치 보고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근데 중요한 덕불 건 전문이야.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게 뭐 입양이 뭐라고 이제 막 나를 놀릴 거라는 건데 그래 너는 모르니까 놀리는구나. 저는 세모라고 했거든요. 세모. 왜냐하면 비켜가네 이것도. 네, 이거 세모라고 한 이유가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 놀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놀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해 줄 것이냐에 그렇죠. 초점을 두고 이 아. 질문을 염두에 사건의 두셨으면 주체를 좋겠어요. 나로 갖고 오는 거구나. 그렇죠. 입양 가족으로서 우리는 네.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전에 아이를 또 딸을 키우다 보니까 윤정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입양 자체 갖고 놀림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오. 그게 몇 학년 때 한 이야기인가요? 작년에요. 작년에 중학생 때인데 예, 요즘은 입양 자체를 가지고 놀림을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어떤 성격적인 문제점들이 있죠. 친구들하고 어떤 연결해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덧 입힌다는 거죠. 쟤는 입양돼서 저래. 그렇지.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입양 자체가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세상은 지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예, 그만큼 생각의 여지가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물론 아직도 입양했다는 것 자체로 놀리는 아이가 뭐 없기야 하겠어요. 있을 수 남자애들은 있다 할 하더라도 거예요. 예. 저희처럼 속 없는 애들은 에이 그러면서 그냥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얘를 학교를 보내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줘야 되겠다. 너 입양하라며? 라고 했을 때 응, 나 입양아야. 우리 엄마가 나를 입양하셨어. 라고 얘기하라고 말을 넣어줬고 그럼 니네 엄마가 너를 버린 거네? 친구가 혹시 그렇게 말하거든 버린 게 아니고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셔서 입양을 보내려고 선택을 하셨대.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그런 어떤 단어들을 말해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에 친구가 야, 너 니네 엄마가 그럼 진짜 엄마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너 니네 엄마가 너 버린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마가 진짜 엄마고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입양을 선택하신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물론 이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풀자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선택이라는 단어, 지금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셔. 라는 그런 단어를 입에 좀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친구들이 입양 자체를 가지고 놀리기보다는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게 있구나라고 친구들이 인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2학년 때. 그걸 말할 수 있고 듣는 애들은 또 이해를 하던가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가 다르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이게-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단계가 높아져서 친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몇 가지 단어. 정확한 단어. 선택, 그러니까 날 버리셨어, 포기하셨어. 이 단어가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입양을 선택하셨어. 부모님께서 뭔가 준비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질문을 받는 것보다 내가 대답할 걸 준비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마음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래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이들 내면의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것도 그쵸. 그럴 것 그렇구나. 같다는 생각이 그럼 예. 걱정이 여기서 또 걱정이 돼. 네. 우리 아이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덤비면 부모가 입에 집어넣어준 말로 뱉을 수 있는 성향의 아이도 있고
그냥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도 있잖아요. 질문 네. 던지면 눈물부터 뚝뚝 누구나 다 나는 그렇게 애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 만약에 네가 못하겠으면 집으로 데리고 와라. 만약에 집으로도 가자고 못하겠거든 무시해라. 아니, 왜냐하면 네가 말해도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이 다 네 입양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라. 만약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가 입양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하신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반편견 입양 교육이라고 있는데 네. 전 학년에 반편견 입양 교육 해주세요. 아, 우리 아이가 좋죠. 친구들한테 일일이 설명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 전문 강사가 오셔서 아이들한테 입양이 뭔지 설명하게 기회를 주시고 그거 그럼 너무 아이들이 좋네요. 입양에 대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괜히 놀리고 친구들 사이 관계 어그러진 일 없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하고 선생님한테 요청하셨대요. 예, 맞아요. 걱정이 질문 하나 더. 그러면은 그런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입양 홍보회로 전화를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입양 홍보회로 전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부모님이 신청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안내 받으시면 돼요. 한국 입양 홍보회. 혹시 만약에 부모님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데 선생님을 설득할 용기는 안 나. 나한테 그런 배포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한국 입양 홍보회에 전화해서 선생님을 설득해 주세요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렵네요. 그건 어려워요. 학교에서 그렇구나. 시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하. 부모님들께서 일단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우리 아이가 입양 가정인데 우리 가정이 이래서 우리가 전체가 같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즘 선생님들이 많이 수용해 주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정 안 되면 이제 지역 모임이나 이런데 주변에 보면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 책자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넌지시 이게 필요하지 그런 방법도 않을까라고 있구나. 설명 안 네, 하시고 그런 방법도 안내 책자를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방법은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가장 엄마가 우선입니다. 아이를 교육시키는 거. 엄마가 아이를 네. 교육시켜서. 근데 저 그 초등학생 어떤 남자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이는 나름 그 친구한테 자기가 입양됐다는 얘기를 했고 자기는 입양이 약간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근데 내가 입양이 됐거든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알았어. 너 오늘 나랑 축구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애들 사실 입양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주변 아이들이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린다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그 아이랑 관계에서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그쵸. 생겼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쵸. 그렇구나. 잘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2번부터 4야토 토토. 자, 5번 들어갑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자기 아이 성향에 맞추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 아이 성향에 맞춰. 성향? 성향이라는 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활발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활발한 아이 같은 경우에 얘 입양됐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하지만 소극적인 아이한테 아무리 곱게 말한들 그 상처를 걔한테 떡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거요, 사실은 말에 좀 트릭이 있었어요. 점수를 그래요? 깎고자 하는 문제였어요. 만점 받고 싶은. 자, 아이의 성향이 다 다른 거 맞잖아요. 네. 근데 성향에 맞추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안 돼요. 안 돼요? 공개 여부는 확실히 확고하게 부모님이 정하시고 다만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 공개의 방법을 달리하세요. 성향에 맞춰서 방법을 여부는 불변하십니다. 방법만 공개 여부는 달리해라. 네. 공개 여부는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가 소극적이어서 엄마 친구들 앞에서 나 입양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그냥 안 하는 게 좋겠어. 이제 공개하지 말자.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완전 흔들릴 것 공개 같은데 나. 여부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만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공개의 방법을 조절을 하시는 게 그럼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아이한테 엄마 나 사실 아이들은요. 입양 가족 모임에 가서 막 들떠가지고 기분 좋아갖고 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붙잡아요. 저요, 사실은 엄마가 둘이에요.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로 이웃집 사시는 할머니한테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머, 니네 둘이 자매니? 좀 안 닮았구나. 저희요, 사실은 엄마가 달라서 그래요. 이 엄마가 저 입양했어요. 괜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입양 때문에 좀 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 나 입양된 거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제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들은 그럴 것 자기 같아.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맑으냐 흐리냐 어디를 다녀왔느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부모님은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과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제시하는 건 다른데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인데 너가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너가 불편했구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네, 맞아요. 그럴 때는 피할까? 뭐 이렇게 아이랑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그래 그러면 난 안 할게. 라고 후퇴할 일은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피하기를 권하는 것보다는 왜 어떻게 말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기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러면은 부모님도 또 살짝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 그렇죠.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싫테니까 내가 오늘 안 해. 이게 아니고 네 마음이 그랬구나라고 이해해주고 절대로 그래 그럼 내가 안 할게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어떤 모임의 기회, 띠 모임이나 지역 모임이나 슬그머니 데리고 가면 또 아이는 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행동을 취하신다든지 잠시 멈추어 기다려주는 그 정도지 아이가 싫다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굉장히 부모로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만 들어봐도 혼자서는 못 키우겠어요. 입양 가족 모임이 뭐가 있어야 맞아요. 그런 사건이 거기 터졌을 참석하는 때 것만으로도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가 네. 11월 달에 행사가 있는 게 있죠. 전국 입양 가족들이 준비한 행사가 있는데요. 입양 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있습니다. 모든 네. 입양 가족들이 오셔도 되는 행사인데요.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요? 금천구청에서 모입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서 했던 입양 수기 및 사진 공모전 수상식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도 있고 점심 공짜로 제공되고 오. 그 이외에 많은 선물과 행운권 추첨, 기념품 제공 있습니다. 이번 엠팩 여름 캠프에서 그 강래우 선생님, 박유한 선생님, 신성훈 선생님 오셔서 그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들을 다시 모시고 오. 수준 있는 기대된다.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음향 장비 빌리는 데만 200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네요. 대단한 공연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입양 가족의 오빠가 속해 있는 중학생 댄스 동아리에서 와서 또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전국에 있는 모든 입양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니까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1시 금천구청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자리는 우리 입양 가족들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입양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한국 입양 홍보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말 이거 3년 전에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 여기를 와서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거든요. 막 놀다가 어느 순간 엄마 여기 모인 사람 다 입양가족이야? 저기 저 형아 저기 쟤 다 입양이야? 그래서 다 입양이야. 그랬더니 그때 애가 정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오. 그전에도 입양 모임, 지역 모임 다니고 막 안정감을 했었지만 좀 느껴요. 그걸 처음으로 아이가 네. 표현을 하더라고. 다 입양 가족이야? 이렇게 많아? 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웃는데 좋다. 제가 이제 애가 커서 모임에 안 따라오려고 하기도 하고 저도 귀찮고 해서 이제 좀 그만할까라고 생각하던 즈음이었는데 우리 애가 웃는 걸 보고 앞으로 계속 다녀야 되겠다. 저희 11월 말띠 모임 여기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생각이다. 그렇게 알려줘야겠다. 그것도 좋네요. 다 네, 입양 띠별 가족이라고. 모임도. 네. 입양턱, 사랑턱, 턱턱. 지금 여러분은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달달이님은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무 때나 입양 얘기를 하시나요? 딱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한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나요? 그렇게 굳이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 아내가 얼굴도 예쁘지만 키도 크거든요. 그래서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수아가 키가 좀 크고 크니까.
밑에 동생들은 키가 작으니까 큰딸은 엄마를 닮았는데 쌍둥이는 아빠를 닮았네요라고 하면 우리 수아는 입양을 했고요. 요 아이들은 우리가 낳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지금은 먼저 뭐 우리 아이는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입양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굳이 뭐 그걸 숨길 필요도 없고 굳이 또 미리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어떤 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 우리 가정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쌓아두고 놔두다 보면 그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짚어줘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알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저를 자꾸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대해서 실망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냥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분 같으면 그렇다. 당연히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입양 부모님들 중에 어떤 상황이든지 입양을 네. 공개해야 됩니다라고 들으시고서는 항상 첫인사를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 가족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를 그 상대편 입장보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윤정이가 어릴 때 윤정이랑 은정이 데리고 나가면 그렇게 저희 입양 가족이에요. 나름대로 입양 가족이라는 설명. 거를 막 자꾸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애가 시무룩해진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떤 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때 얘기를 안 해도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맞아. 말을 안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네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입양 가족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되고 만약에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뭐 매점 같은 데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나 입양해요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안 해도. 않느냐. 그래서 한 번은 길에서 오징어 구워서 파는 거 있죠. 달팽이, 몽탱이 파는 거. 그걸 사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은정이 한번 쳐다보고 윤정이 한번 쳐다보고 저 한번 쳐다보고 하다가 안 닮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 닮았든 안 닮았든 좀 이쁘지요. 지혜롭시다. 좀 이쁘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네 이쁘네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그래서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엄마 닮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바라보고 윙크를 딱 했어요. 되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딱 윙크를 했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각자 이제 몸탱이 달팽이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집에 와서 그를 먹어가면서 너 엄마 닮은 거 맞아. 이 엄마인지 저 엄마인지 그거 굳이 구분할 줄 필요 없어. 어떡해. 너무 좋다. 귀엽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도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사람이 어머 엄마랑 안 닮았네 이러면은 안 닮긴 왜 안 닮아요? 닮았죠. 이쁜 거 닮았잖아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알릴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저희는 입양 가족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입양을 홍보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입양 가족이 내가 가까이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접할 기회가. 어머 입양 가족이구나. 이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해도 딱 보면 모습만 알잖아요. 화목한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입양이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리고 옆에 애가 있는데 누가 굳이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아닌 척하면은 얘가 우리 엄마가 내가 입양한 게 창피해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을까봐. 맞아요. 그럴 때는 이야기하지만 뭐 굳이 알리려고도 안 하고 굳이 안 알리려고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입양이 객관적인 사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아까 그 입양 가족이라 하면 입양을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 그쵸. 있다는 사실 말씀이 있어요. 저희 신랑이 사실 그 생각이 되게 진해요. 진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되게 이직 전문가인데 회사를 옮길 때마다 자기소개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자기가 입양 가족임을 우리는 소개를 해요. 행복한 입양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랑 생각은 이렇게 알려줘야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오해를 안 하고 이상한 말 안 하고 예, 그리고 내가 먼저 던져야. 입양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입양 특례법 이후에 최근에 입양을 했잖아요. 꽤 복지시설이 괜찮은 회사를 다닐 때 입양을 했는데도 입양 자녀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쵸. 출산이랑 출산 같이 휴가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입양하는 날에도 휴가를 보통은 주잖아요. 출산을 네네. 하면 3일 정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그것도 없어서 오히려 합숙 훈련을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읊조리면서 겨우 하루 비워가지고 레아를 데리고 오는 막 그런 상황에 또 무슨 각종 보조 출산했을 때 나오는 그런 뭐 그런 축하금 이런 것도 다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겪으면서 회사나 이런데 먼저 공개를 하고 인사팀에도 반영해 주십사 이런 것도 넣고 해야 이게 제도가 바뀐다고. 맞아요.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뭘 굳이 그랬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쪽에서 또 선구자시네. 네.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입양을 알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늘어지잖아. 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지금 여러분은 생생한 정보와 감동이 살아 숨쉬는 입양 전문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100단위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팟빵 후기에 계속 남겨주시고요. 페이스북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언젠가는 행운이 다가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는 기쁨으로 저희도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 어려운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alllovetalk 숫자 0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 삽입음 메시지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아이 목소리 제일 예쁘게 내보내고 싶으신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실수 버전이 더 재밌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편안하게 휴대폰으로 녹음하셔서 alllovetalk 0gmail.com이나 아니면 010-9245-7836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용 계좌로 후원해주신 감사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박근혜, 쫑달래 가원이네, 빛나빠, 김종환, 톡톡 화이팅, 김인태, 윤남순, 한주희, 최연숙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명단에 드디어 그분이 보내셨어요. 청규와 집에서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요? 동명이인. 그분 아니셨어요? 네네. 난 또 그분인 줄 알고. 난 돌려보내려고 했어. 아니, 저는 어떻게 해야 네. 그리고 톡톡 화이팅도 있어요. 네, 그리고 멋지시다. 이름 없이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이름 밝히기 무명으로. 원치 않으신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톡톡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신용훈으로 후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9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김희원, 정하늘, 정나라, 양재인, 신소연, 신옮기, 신소희, 이래양, 강햇살, 정인아 어린이 그리고 정수아 친구 최고예요. 윤정은 정맘님의 입양 편견 OX 퀴즈 2부는 이번 주 내로 업로드 됩니다. 요일은 안 알려줄래요? 밀당을 잘해야 사랑받는데요. 마지막으로 나가는 노래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되게 좋죠. 다음 받으세요. 빨리빨리. You Are My One이라는 노래는 입양톡에 출연하신 적 있었던 성인 입양인 신성우님께서 입양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곡으로 여러 가수들, 입양 가족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수익금은 35년간 엠팩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냐.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
네가 태어난 걸 감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 행복할 수 있어. 밝은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잖아.